자, 그 다음에 심장은 참 특이한 구조인데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신경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율신경은 우리의 의지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내장이라든지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장들은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몸의 어떤 그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여 갖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을 내도록 신경계통이 계속 조절을 해줍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보통 스켈레탈 머슬에 의한 거죠. 내가 팔을 움직이고 싶으면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심장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데 그것도 신경계통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뛰고 싶으면 뛰고 안 뛰고 싶으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갑자기 멈출 수가 있습니다. 다 멀쩡한데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보통 그거를 하트 어택 또는 카디악 어레스트 이렇게 부르죠.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가장 위험한 그 사고죠, 일종의 사고. 그래서 이 심장 스스로가 운동을 일으켜서 자기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달계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달계통을 우리가 카디악 컨덕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리학 시간에 자세히 배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요 카디악 컨덕팅 시스템은 시노 에티리얼 노드, 그 다음에 에티리오 벤트리큘러 노드, 그 다음에 에티리오 벤트리큘러 번들 이렇게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시게 되고요. 이 컨덕팅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섬유는 프로킨지 파이버라고 하는 파이버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머슬 파이버이면서도 신경세포 같은 역할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조직학 실습을 해서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염색해서 보게 되면은 약간 그 심장 근육하고는 염색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색깔이 좀 차이가 나갖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쪽에 말 그대로 시노에티리아, 그러니까 이 정맥이 연결되는 그 사이너스 부분에 여기 노드가 하나 있고, 이 노드가 퍼킨지 파이버를 통해 가지고 전달을 이 심장에 뛰는 명령을 어디로 전달하냐면 에티리오 벤트리큘러 노드 쪽으로 전달을 하고, 그 명령이 심장 근 주변에 퍼져 있는 퍼킨지 파이버로 된 번들로 연결이 돼서 심장 전체가 리드미컬하게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경계통이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신경계통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든지 더 천천히 뛰게 하는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심박수가 늦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 역할을 신경에서 하는 거고, 심장의 운동 자체를 이니시에이션 하는 거는 바로 이 시노에티리얼 노드를 비롯한 이 세 가지의 구조가, 즉 카디악 컨덕팅 시스템이 심장 운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은 전체적으로 근육으로 되어 있는, 전반적으로 근육으로 되어 있는 그 구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브러스 티슈로. 커넥티브 티슈죠. 커넥티브 티슈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그 심장에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카디악 스켈레톤이라고 불러요. 심장 골격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심장 골격은 크게 파이브러스 링과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이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거 심장 카디악 스켈레톤만 떼어내 본 겁니다.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에올타가 나오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결합 조직이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되겠죠. 양쪽 벤트리큘러 에티리오 벤트리큘러 그 오리피스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그 카디악 스켈레톤에 해당하는
트라이곤이,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이 이 에티로벤트리큘라 오리피스 뿐만 아니고 이 풀모너리 트렁크, 오리피스 오브 풀모너리 트렁크 또는 에올타, 오리피스 오브 에올타, 요 주변에도 판막이 있다고 그랬죠. 그 판막들이 붙어 있는 근거를 제시하게 됩니다.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막이 붙어 있는 이 오리피스 주변에 있는 이 뺑 둘러싸고 있는 이 결합 조직을 파이브러스 링이라고 부르는 거죠. 파이브러스 링. 그래서 요 파이브러스 링과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을 합쳐가지고 카디악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일부는 여기 그 양쪽에 있는 레프트하고 라이트 벤트리클 사이에, 물론 거기도 이제 근육이 벽을 싸고 있지만 그 윗부분은 약간 막성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멤브라노스 파트 오브 인터벤트리큘라 septum, 인터벤트리큘라 septum의 거의 대부분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에티리움 쪽으로 올라가죠. 위쪽 부분이 되겠죠. 에티리움 부분하고 올라가는 에티리움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약간의 멤브레너스 파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결합 조직으로 쳐서 이 세 개의 부분을 카디악 스켈레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동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동맥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될 부분들인데요. 자, 먼저 심장의 레프트 벤트리클을 에서부터 이제 연결돼 가지고 에올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에올타입니다. 대동맥 에올타. 그래서 여기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약간 커브를 지면서 뒤쪽을 향하게 됩니다. 자, 정맥을 한번 볼까요? 정맥은 머리 쪽에서 오는 정맥이 한 줄기 있고, 저 뒤에 배 뒷다리 쪽에서 오는 동맥이 하나 들어와서 각각 크레니얼 비나 카바, 카우달 비나 카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동맥은 한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이게 뒤쪽을 향하게 돼서 쭉 큰 줄기가 뒤쪽을 향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게. 자, 그래서 이쪽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은 ascending aorta라고 부릅니다. ascending aorta. 그리고 ascending aorta에서 꺾이는 이렇게 활처럼 굽은 부분을 aortic arch라고 부릅니다. aortic arch. 그 다음에 꺾인 다음에 뒤쪽으로 향해 내려가는 부분을 descending aorta라고 부릅니다. 근데 개 해박적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개 이렇게 있으니까 크레니얼, 에올타, 그다음에 에올티가 아치, 그다음에 카우달 에올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기준으로 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부릅니다. 어센딩 에올타. 사람에서는 사람 해박 자세가 서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는 개념이 되죠. 심장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어센딩 에올타에 있는 구조물은 에올틱 벌브와 에올틱 사이너스들이 존재하고, 이 어센딩 에올타에서 첫 번째로 분지되는 가지가 뭐가 있냐면 심장으로 가는 코로나리 에러리가 처음 분지가 됩니다. 여기서 코로나리 에러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혈관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제 한 방향으로 계속 도는 그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올타가 이제 지나가면서 에올타로부터 나뭇가지 갈라지듯이 딱 분지가 나는 겁니다. 분지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이 분지에 대한 명칭을 다 아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분지, 여기서 지금 에올틱 아치에서 두 개의 커다란 가지가 분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 커다란 가지가 또 이제 이름이 분지가 되죠. 그러면 이 혈관의 명칭을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면,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줄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일 겁니다. 브라키오세팔릭 여기 있죠?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고 하는 처음 나온 코로나리 에러리가 분지되고 처음 나오는 게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름이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예요. 그러다가 여기 지금 보면 두 개의 가지가 갈라지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left, right,
common carotid artery 두 개가 나옵니다. 나가면 요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고 하는 요 혈관의 명칭은 요 두 번째 common carotid artery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바뀌냐면은 뭐라고 됐어요? subclavian artery로 바뀌게 됩니다. right subclavian artery. 그 다음에 right subclavian artery에서 뭐라고 바뀌어요? 몇 가지 분지가 나오죠. 4개의 가지가 이렇게 분지가 됩니다. 분지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 가지가 superficial cervical, internal thoracic artery. 이게 internal thoracic artery일 겁니다. 분지된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internal thoracic artery, superficial cervical artery가 분지된 다음부터는 여기까지가 right subclavian artery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이 또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axillary artery로 이름이 바뀌게 돼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그렇죠? 자, 여기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에러리 그래갖고 갑자기 뭐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대동맥으로부터 쫙 갈라지는 가지들이 어느 부위를 지나가느냐 또는 어떤 가지를 냈느냐 그 다음부터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에어틱 아치에서는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하고 이쪽은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는 게 나와가지고 left, right, common carotid artery를 낸 다음에 right subclavian artery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왼쪽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left 같은 경우에는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라는 구조가 없이 바로 left subclavian artery가 나오는 거예요. subclavian이니까 이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클래비클 밑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있죠? subclavian.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에어트 같은 두 가지가 나오고 descending 에어타는 이제 여기서 두 개의 가지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이름이 descending 에어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내겠죠. 자, 그런데 descending 에어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구조물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리가멘tum 에티리오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죠? 리가멘tum 에티리오섬. 가만히 보시면 이게 뭘 연결하냐 하면 디센딩 에올타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풀모너리 트렁크를 서로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리가멘트란 뜻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왜 연결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뱃속에 있는 태아 시기에는 그 폐로 혈액이 건너갈 이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미 태반을 거쳐서 들어오는 혈액, 정맥 그 라이트 에트리움으로 들어오는 혈액 자체에 산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폐로 갈 필요가 없어 갖고 바로 어디를 통해서 왼쪽으로 넘어갔냐면 오발 포라멘. 그렇죠? 레프트 라이트 에트리움 사이에 뚫려져 있는 오발 포라멘을 통해 갖고 라이트 에트리움으로 들어온 혈액이 레프트 에트리움 쪽으로 바로 넘어가서 벤트릭을 때려서 벤트릭으로 내려간 다음에 동맥 따라서 넘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근데 일부가 또 굳이 폐로 가겠다고 혈액이 흘러들어갑니다. 어디로 흘러들어가겠어요? 폐로 가려면, 허파로 가려면 바로 이 풀모너리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모너리 트렁크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풀모너리 트렁크로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폐로 갈 이유가 없으니까 이쪽의 혈액 일부가 예전에는 여기에 이 리가멘텀 에트리오즘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제로는 뭐였냐면 이게 베슬이었어요. 혈관. 베슬이라는 얘기죠. 혈관이 됐다는 얘기죠. 이 에올타하고 풀모너리 트렁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혈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출생 후에 이 혈관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모너리 트렁크를 통해서 허파로 가는 혈액은 이게 지금 완전히 정맥혈이죠. 산소가 없는 정맥혈. 그리고 이 에올타에 들어있는 혈액은 완전히 이게 그 산소가 가득 차 있는 혈액이니까 출생 후에 이게 섞이면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생 후에는 하나의 리가멘트 형태로 바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맥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정맥이 있는데 큰 정맥이 대정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일단 크레니얼 비나 카바인데 여기 지금 명칭을 좀 보시면 거의 동맥과 명칭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틀린 게 뭐가 있냐면 에지고스 베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글라 베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뭐 정맥은 큰 줄기가 크레니얼 비나 카바의 큰 줄기는 익스터널 저글라 베인. 요건 이제 머리하고 얼굴에서 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머리 헤드에서 온다고 보면 되겠죠. 헤드에서 오는 정맥들을 모아가지고 오는 정맥이 아까 동맥이 대동맥으로부터 나무처럼 갈라져 갖고 점점점 가늘어져 갖고 이제 캐필라리 베드까지 가는 거고, 정맥은 반대죠. 캐필라리 베드에서 다시 이런저런 혈관들이 합류하면서 점점점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합류해 갖고 이제 나중에 크레니얼 비나 카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브라키오세팔릭 베인이 양쪽에 두 개 있다는 거. 이게 동맥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그 정맥은 동맥과 비슷한 이름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서브클레비안 베인, 서브클레비안 베인 이런 것들, 그렇죠? 똑같은 아까도 동맥도 서브클레비안 에러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에지고스 베인이 여기 연결되는 게 뭐 어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그 심장에 분포하는 혈관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심장에 분포하는 혈관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거, 여기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레프트, 라이트, 이건 뭐죠? 요게 라이트 코로나리 에러, 요게 라이트 코로나리, 이쪽에서 나오는 게 라이트 코로나리 에러이고 이쪽에서 나오는 게 레프트 코로나리 에러입니다. 그럼 이 라이트 코로나리 에러리하고 레프트 코로나리 에러에서 나오는 혈관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보다는 나중에 심장 보시면서 그 실습 시간에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 심장계통의 심장에 있는 그 혈액 분포는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특이한데 어떻게 특이하냐면 보통 그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서 혈관이 와갖고 그 장기에 분포를 하면 그 장기에는 한쪽에서만 오는 혈관이 분포하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막 돌다가 또 어떤 혈관이 와갖고 그 장기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수로 분포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심장은 일방적으로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분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서 끝나버리죠,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혈관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부위에 다시 분포하는 혈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령 여기가 요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까운 데 봅시다. 뭐 이런데 요런 부위의 혈관이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막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밑으로는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운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심장이 서버리는 겁니다. 그게 카디악 어레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좀 특이한 그 혈관 분포를 가졌기 때문에 심장이 갑자기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엔지나 팩트랄리스, 협심증 또는 스토노카디아 이렇게 부르고요. 카디악 인펙션, 심근경색. 이게 심근경색이죠. 심장경색, 심근경색 똑같이 뭐 비슷한 말로 씁니다. 카디악 인팍션 또는 마이오카디악 인팍션. 근육이 그냥 서버리는 겁니다.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여기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막히면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죠. 스탠스를 끼우든지 이걸 확장시켜버리든지, 확장시켜갖고 그 안에 있는 혈전을 없애버리는, 혈전을 좀 빠져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바이패스 끊어버리고 바로 새로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바이패스라고 하죠. 이런 수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개에서는
요원한 일이니까 그런 것들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나머지 여기 지금 뭐 브랜치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통해 갖고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해부 실습 이외에 여러분들이 심장을 직접 뛰는 심장을 눈으로 볼 수가 있을지 그건 좀 의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심장을 보려면 가슴을 열어야 돼요. 열면은 인공호흡기 달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게 여는 순간에 폐가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여는 순간에 해야 되고, 수술도 또 무균 수술 같은 데 가서 음압이 되어 있는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여는 순간에 공기 중에 있는 세균이 떨어져 들어오면 뭐 무방비 상태니까. 여러분들 이 피부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완벽한 이 차단제예요. 차단제. 여러분들 화상 입으면은 사람이 뭐 한 3도 화상이라면 거의 뭐 죽는다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거의 탈수로 죽는 겁니다. 이게 껍질이 다 타가지고 없어져 버리면은 몸에 있는 수분이 다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물론 감염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감염돼 버리고요. 그러니까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욕탕 가서 때 밀 때 너무 세게 밀지 마세요. 여담입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리들이 헤드하고 넥에서는 어떤 에러리들이 여기에서 분포하느냐 봅시다. 먼저 이 헤드 쪽으로 가는 에러리를 커먼 캐러티드 에러리라고 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목 옆에 하고 했을 때 울리는 그 라링스 옆에 이렇게 쑥 눌러보시면 맥박 느껴지죠? 예. 요게 커먼 캐러티드 에러리입니다. 에러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맥박을 잴 때는 어디서 잽니까? 여기서 재죠? 손목에서. 여러분들 이제 보통 잴 때는 왼손으로 잽니다. 시계를 찬 손으로 맥박을. 왜 그럴까? 시계 보면서 맥박이 몇 번 뛰는지, 1분에 몇 번 뛰는지. 그렇다고 해서 이거 1분 동안 이렇게 재고 있는 건 아니고 한 10초만 셉니다. 10초 동안 세는 거 보고 세고 그 다음에 곱하기 6 하면 되니까. 근데 개는 사람이 만약에 기절하거나 해갖고 좀 위중해 보이면 어디다 대냐면 여기다 대는 게 아니고 이 팔목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여야 잘 보이나? 여기서 이제 맥박을 재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다 대보죠. 이렇게 심장에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심장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수액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맥박만 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딨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left right common carotid artery는 다 브라키오세팔릭 트렁크에서 분지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 나와가지고 레프트 쪽이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넘어가고 이 척추뼈 옆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목을 타고 목의 근육 속에 묻혀가지고 쭉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서 이제 뭐 사이로이드 글랜드에 가는 분지들을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낸 다음에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의 에러리를 낸 다음에 이름이 서브클레비안 에러리로 바뀌게 되죠. 레프트는 처음부터 그냥 서브클레비안 에러리가 되고, 이 서브클레비안 에러리에서는 4개의 동맥이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버티브랄 에러리.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버티브랄 에러리 이렇게 가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코스토 서비칼 트렁크 나옵니다. 말 그대로 코스토 갈비뼈하고 그 다음에 서비칼 목 쪽으로 가는 혈관이다 이런 얘기고요. 슈퍼피셜 서비칼 에러리. 이거는 약간 표층으로 간다는 얘기죠. 요건가요? 여기 서비칼이고 슈퍼피셜 서비칼 에러리 해갖고 약간 표층으로 가는. 그 다음에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가 나와요. 그 전에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가 나왔고, 인터널 어디로 가냐면 여기 무슨 뼈가 있겠죠? 여기에 복장뼈가 있습니다. 복장뼈의 안쪽, 등 쪽, 그러니까 이 소라식 캐비티 내로 지나가게 됩니다. 바닥에. 저거를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라식 월과 캐비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 네 개의 동맥을 낸 다음부터는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이제 엑실라리 에러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난번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서비칼 에러리를 보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서비칼 에러리가 이렇게 나왔고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무슨 뼈죠? 이게 서비칼 버테브라가 되겠죠? 싹 해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자, 요 구멍 이름이 뭐였을까요? 원래 지나갑니다.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 요 구멍의 이름을 쪽지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 구멍을 우리가 왜 외웠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버테브랄 에러리가 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버테브랄 에러리는 나중에 쭉 이 구멍을 타고 이 서비칼 버테브라 옆을 타고 쭉 가가지고 스컬 쪽으로 들어갑니다. 스컬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즉 크레니얼 캐비티 안으로 들어가고 뇌 분포 안에 혈관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라키오사팔릭 트렁크에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커먼 캐로티드 에러리가 나와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뭐 사이로이드 그랜드로 가는 분지들을 내고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이제 머리 쪽 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버테브랄 에러리가 쭉 가갖고 브레인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커먼 캐로티드 에러리는 쭉 가다가 한 가지를 냅니다.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 낸 다음에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를 낸 다음부터 이름이 이제 맥실라리 에러리 바뀌어요. 바뀌면서 바깥쪽에 있는 부분에 주로 분포를 하고, 인터널 캐로티드 에러리가 또 마치 아까 버테브랄 에러리와 마찬가지로 브레인에 가서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센딩 에올타가 됐죠. 이렇게 디센딩 에올타가 되면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부분에 혈관을 분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식 월에 분포하는 이제 에러리들을 분지하게 되는데 파라이탈 브랜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살, 인토코스탈 에러리들 낸다. 네 번째에서 12번째까지는 에올타에서 직접 분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는 어디서부터 코스터 서비칼 트렁크 아까 배웠죠? 서브클레비안 에러리에서 분지되는 코스터 서비칼 트렁크에서 분지들이 첫 번째, 세 번째 도살, 인터코스탈 에러리가 된다. 뭐 또 이제 이런 도살, 코스터스 에브도미널 에러리도 나오고,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는 이제 이리로 쭉 갑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밑으로 가는 거죠. 여기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소라식 캐비티 벽에 분포하는 혈관들을 내게 됩니다. 인터코스탈 브랜치들. 아까 이거는 등 쪽으로 가면서 에올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갖고 등 쪽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배 쪽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벤트럴 인터코스탈 브랜치가 됩니다. 그 위에 무스큘러 프레닉은 어디를 얘기하면 횡격막에 가는 거죠. 다이어프램. 그 다음에 이게 뒤로 쭉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소라식 캐비티를 지나가지고, 소라식 캐비티 지나면 어디예요? 이제 배잖아, 그렇죠? 배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배 쪽으로 나가게 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크레니얼 에피게스트릭 에러리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가 나와가지고 슈퍼피셜 크레니얼 에피게스트릭 에러리가 나온다. 복잡하죠? 시작할 때는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로 됐다가 이게 이 소라식 캐비티 바닥을 쭉 지나가서 복강으로 갔을 때는 이름이 뭐로 바뀐다? 크레니얼 에피게스트릭 에러리로 바뀐다, 이런 얘기. 엑실라리 에러리에서도 익스터널 소라식 에러리, 레이트럴 소라식 에러리 이런 것들이 분지가 된다. 나중에 이제 여기 다 있죠. 익스터널 소라식 에러리 뭐 이런 것들 나중에 실습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우달 비나카바입니다. 디센딩 에올타죠. 디센딩 에올타 나가면서 여기 가지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쭉 올라가갖고 횡격이 뭡니까? 인터코스탈 스페이스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치 뭐죠? 앵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쫙 따라 내려.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인터널 소라식 에러리. 심장에 있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이제 이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